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취지,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등기란 원칙이 있는데요. 원칙이 첫 번째, 등기의 설정 목적대로, 등기 설정된 목적대로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제1원칙.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지켜랍니다. 그런데 다만 불척의 피해는 없도록 하여라. 1번 원칙을 지키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등기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그것도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고 판례가 나왔을 때 종합을 해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생성된 권리는 말소시키니까 문제가 없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짧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머리 아파. 학자가 되려면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말소 기준 권리 원칙 준수하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 없는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건저당이 있습니다. 자,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2번 지상권이 있습니다. 3번에 또 건저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번에 가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경매 등기가 되었습니다. 지상권이라는 말이 나왔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입니다. 타인의 건물을 사용 수익할 때 설정하는 권리는 전세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설치하잖아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죠. 그때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송전탑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 안 했다가는 송전탑 뽑혀 나갑니다. 소유자 바뀌었을 때 뽑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인데 만일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경매 사건의 등기부상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1원칙을 적용해 볼게요. 제1원칙. 설정 목적대로 해라. 설정 목적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건저당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담보 물건을 잡은 겁니다. 자,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설정한 용익 물건입니다. 1번 원칙대로 딱 지키면은 경매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낙찰자는 지상권 인정해 줘야 됩니다.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설정했잖아. 원칙대로 설정 목적대로 하여라며 해줘야 됩니다. 얘의 권리를 지상권의 권리를 인정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금액에 낙찰이 되겠습니까?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내 토지를 내가 사용 수익을 못 해. 제대로 낙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금액이 낮아질 겁니다. 이 부동산은 가치가 1억짜리였습니다. 그래서 건저당권자가 7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1억짜리니까 7천만 원 빌려줬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건저당을 설정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이후에 지상권이 등기가 되었는데 이 권리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낙찰가를 작게 적는다면은 만일에 한 3천만 원 적었다고 봅시다. 이 지상권 때문에 건저당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봤잖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2번 원칙에 문제가 됩니다. 1번 원칙을 지키되 불책에 피해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피해가 생겼죠. 인정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 건조당 뒤에 잡았죠, 자기가. 앞에 뻔하게 건조당이 있는 걸 보고 잡았잖아. 얘는 이 상황을 알고 잡았잖아.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돈을 못 받았을 때 피해가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생성된 권리를 다 말소시켜 보니까 법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온한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원칙대로 해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내용, 말소 기준 권리의 역할, 포함해서 이후에 다 말소되는 어떤 이유, 정당하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